2025년 11월 26일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예측 시장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인 노시스 토큰 심볼 GNO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코인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 이른바 코린이 분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어려운 말은 빼고 설명해 볼게요. 먼저 큰 그림부터 잡아보겠습니다. 노시스 GNO는 원래 예측 시장을 만들겠다는 꿈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측 시장이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늘 하고 있는 생각을 돈으로 표현한 시장입니다. 대선에서 누가 이길까? 기준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올까? 적게 올까? 이런 것들에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돈을 걸고 그 가격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구조를 예측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노시스는 2015년부터 이런 예측 시장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보자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건부 토큰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폴리마켓 같은 최신 예측 시장 플랫폼의 기본 설계도 일종의 뼈대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시스 팀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측 시장 앱 하나만 잘 만들어도 좋지만 차라리 예측 시장과 관련된 인프라, 즉 도구들을 통째로 만들어서 다른 팀들도 쓰게 하면 더 큰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을 살짝 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시스는 하나의 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를 묶어놓은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메인 체인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보조 체인 역할을 하는 노시스 체인,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관리할 때 많이 쓰는 세이프라는 다중 서명 지갑, 그리고 거래할 때 중간에 끼어드는 봇들의 이득을 줄이려는 특성이 있는 코우 프로토콜이라는 탈중앙 거래소까지 이렇게 몇 가지 큰 축이 있는 인프라가 바로 노시스 생태계입니다. 노시스 GNO 토큰은 이 생태계 전체에 대한 일종의 지분, 상징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 노시스가 다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에는 최근 예측 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상품과 선물 같은 파생 상품을 규제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 플랫폼에 대해 다시 미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내줬습니다. 예전에는 이 회사가 미국 규제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고 미국인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규제를 지키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고 나서 마침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말은 곧 예측 시장이라는 것이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규제를 지키면 공식적인 금융상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노시스와 연결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폴리마켓은 독자적인 토큰이 따로 없는 예측 시장입니다. 대신 시장 안에서는 조건부 토큰 프레임워크라는 구조를 쓰는데 이 설계 자체가 원래 노시스에서 만든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까? 하는 질문을 만들어 놓고 된다와 안 된다. 두 가지 결과에 각각 토큰을 나눠서 거래하게 만드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처럼 예측 시장 전체가 주목받을 때 예측 시장 테마 코인을 찾는 사람들 눈에 자연스럽게 노시스 GNO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폴리마켓이 잘 되면 그 수수료가 바로 노시스 GNO 토큰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 시장이라는 산업이 커지면 그 인프라를 처음부터 설계해준 노시스의 이름값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노시스 GNO라는 코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름은 노시스, 토큰 심볼은 GNO입니다. 토큰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진 표준 토큰 형태를 따르고 있고 노시스 체인이라는 보조 체인에 지분을 걸고 검증자가 되거나 그 검증자에게 내 토큰을 맡겨 대신 검증하게 위임하는 데 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체인이 잘 돌아가도록 맡겨놓는 일종의 보증금,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투표권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행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핵심만 짚어볼게요. 노시스 GNO는
최대 약 300만 개 정도를 상한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그중 약 260만 개 정도가 이미 시장에 풀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전체의 대부분이 이미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코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 찍어내서 물량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노시스는 반대로 이제 더 늘릴 여지가 많이 남지 않은 희소성이 높은 코인 쪽에 가까운 겁니다. 물론 정확한 상한 구조는 여러 차례 제한과 조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자료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인식은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긴 어렵다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좋아질 때는 가격이 튀어오를 힘이 비교적 크고 반대로 한 번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이 훅 빠질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공급이 적은 코인의 양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시스 지에노는 현재 기준으로 몇백만 달러 단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코인 순위로 보면 대략 상위 몇십 위 안에 드는 정도의 중견급 코인입니다. 완전 희석 시가총액, 즉 발행 가능한 전체 물량을 다 시장에 풀었을 때의 가치는 지금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의 물량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팀 물량이 대량으로 잠금 해제되면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어디에서 사고 팔 수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국내에서는 빗썸이라는 거래소의 원화마켓으로 상장되어 있어서 바로 원화로 지에노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국내 거래소에도 비트코인과 짝을 이루는 시장이 있었다가 상장 폐지된 이력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여러 글로벌 거래소에서 달러나 대표 스테이블 코인과 짝을 이뤄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유동성, 쉽게 말해 사고 팔 수 있는 물량과 장소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공급량 자체가 적다 보니 호가창을 잘 살펴보지 않고 한 번에 큰 물량을 사거나 팔면 가격이 갑자기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노시스 생태계에서 지에노 토큰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시스 체인을 지켜주는 검증자나 그 검증자를 도와주는 위임자들이 지에노를 맡겨놓습니다. 이걸 스테이킹이라고 부르는데 체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토큰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구나 하고 보고 그 대가로 약간의 보상을 주는 구조입니다. 보상의 수준은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연 몇 퍼센트 수준의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둘째, 지에노는 노시스다오라는 탈중앙 의사결정 조직에서 투표권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체인의 수수료 구조를 이렇게 바꾸자, 금고에 쌓인 자산 중 일부를 특정 프로젝트 지원에 쓰자 같은 제안을 올리면 지에노 보유자들이 찬반 투표를 해서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지에노는 단순히 사고 파는 주식 같은 토큰이 아니라 이 생태계의 방향을 같이 결정하는 권리를 담은 토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에노가 일종의 인프라 지수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노시스 체인, 다중서명 지갑 세이프, 탈중앙 거래소 코어 프로토콜, 그리고 예측 시장에 쓰이는 조건부 토큰 설계까지 이 여러 도구와 서비스들이 성장하면 그 상징이자 지분 역할을 하는 지에노에 대한 기대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지갑이나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바로 지에노 보유자에게 현금처럼 나눠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 생태계 전체의 신뢰와 사용량이 쌓여갈수록 노시스라는 브랜드와 지에노라는 토큰에 대한 인식도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노시스 지에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장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시스는 예측 시장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출발한 1세대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폴리마켓처럼 요즘 잘 나가는 예측 시장들이 쓰는 설계도를 처음 만든 쪽이 바로 이 팀입니다. 둘째,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인프라를 이미 많이 깔아두었습니다. 세이프 지갑에는 수많은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의 자산이 보관되어 있고 코어 프로토콜은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으며 노시스 체인은 여러 프로젝트들의 집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공급량이 희소한 편이라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가격이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명확해지고 완화되는 흐름을 타면 예측 시장의 뿌리를 닦아놓은 원조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가 다시 조명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과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이더리움 보조 체인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경쟁자들이 이미 너무 많습니다. 아비트럼, 옵티미즘, 베이스, 폴리곤, BNB 체인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체인들이 모두 우리 쪽으로 디앱을 데려오겠다고 경쟁 중입니다. 그 속에서 왜 굳이 노시스 체인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 더 명확한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야 합니다. 둘째, 예측 시장 자체가 각 나라의 법과 규제에서 아직 완전히 정리가 끝난 영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폴리마켓 사례처럼 일정 부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예측 시장을 도박이나 불법 베팅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산업 전체가 규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구조라는 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마케팅 화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밈이 붙고 유명인이 밀어주는 코인들에 비해 조용히 기술과 인프라를 쌓아온 프로젝트라서 단기 테마 장세에서는 주목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사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체크해야 할 지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시스 체인의 사용량이 실제로 늘고 있는지입니다. 하루 트랜잭션 수, 활성 지갑 수, 검증자 수 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세이프 지갑과 코어 프로토콜이 성장하는지입니다. 세이프에 예치된 자산 규모가 커지고 있는지, 코어 거래소의 거래량이 늘고 있는지 지켜보면 이 인프라 전체에 대한 신뢰가 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측 시장 전체의 흐름입니다. 폴리마켓, 오멘 같은 플랫폼의 거래량과 사용자 수, 각 나라의 규제 방향 뉴스 등을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넷째, 노시스 다오의 거버넌스 제안 내용입니다. 지에노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바이백이나 소각 같은 토큰 가치를 높이는 제안이 나오는지, 수수료 구조를 바꾸는지 등을 보면 장기 방향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기 매매, 즉 단타를 하려는 분들은 조금 다른 것도 봐야 합니다. 첫째, 유동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빗썸 지에노 원화 시장, 해외에서는 몇몇 큰 거래소 지에노 마켓의 호가창을 직접 열어보고 매수매도 주문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가가 얇은데 한 번에 큰 금액을 넣으면 내가 사는 순간 가격이 몇 %씩 확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알트코인은 대부분 큰 형님들 방향에 같이 끌려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지지선이 있다고 해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뉴스 뒤에 추격 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폴리마켓 미국 재개 같은 뉴스가 나온 직후에는 이미 테마가 한번 크게 올라간 뒤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급량이 적은 노시스 지에노 같은 코인은 양초 모양의 차트에서 위쪽, 꼬리가 길게 달렸다가 금방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넷째, 진입하기 전에 손절선과 목표 수익을 미리 정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5%가 되면 무조건 판다. 플러스 10%가 되면 절반은 수익 실현한다처럼 기준을 정해두고 실제로 그 원칙을 지키는 능력이 단타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노시스 지에노는 어떤 사람에게 맞는 코인일까요? 예측 시장이나 온체인 인프라,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지갑, 거래소, 보조체인에 관심이 있고 화려한 단기 급등보다는 실제로 쓰이는 인프라, 코인을 천천히 모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는 비교적 어울리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불장에 단기간에 몇 배씩 뛰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하면서 빠른 수익만 노리고 싶다면 노시스 지에노는 너무 조용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공급량이 적어서 한번 움직일 때는 크게 움직이지만 그만큼 급락도 강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견딜 자신이 없다면
포지션을 아주 작게 가져가거나 아예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시스 지에노는 화려하게 떠들며 등장한 신생 밈코인이 아니라 예측 시장의 뿌리를 닦아놓고 지금은 이더리움 생태계를 위한 조용한 인프라를 차분히 깔고 있는 중장기 인프라 코인입니다.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들이 커질수록 그 뒤에서 설계도를 제공했던 노시스의 이름이 서서히 다시 불려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가능성이 곧바로 가격으로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들으신 뒤에 구조가 대략 이런 코인이구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각자 자신의 투자 원칙, 자금 규모, 리스크 감내 수준에 맞게 천천히 공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리서치에서 또 만나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